오늘은 축인자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 신축년의 이 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축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진술축미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진술축미. 우리 이거 진술축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고지다, 사묘지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죠? 이 고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자로 이렇게 써요. 바로 창고라는 뜻이거든. 창고라는 것은 뭐예요?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잖아. 그리고 정리하는 곳. 그렇게 해서 다음 해년에 정리한 것을 다시 재생하는 거죠. 가을에 우리가 과일을 이렇게 창고에다 저장을 해 놓잖아. 그러면 봄, 여름에 되면 다시 그 과일을 다시 싱싱하게 해서 내놓아서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묘지로 들어가는 거죠.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들어가는 곳이다.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묻어둔다, 묻는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래서 이 사묘지 중에서도 우리가 일주에 이제 정축이라든가 기축, 병술이라든가 임술, 이게 전부 사고지, 사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속에 다 이게 신금이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개수도 있고, 그죠? 이런 돈들이 여기도 신금, 여기도 신금, 여기도 정하죠. 그죠? 이런 사주들은 돈 쉽게 잘 안 써요. 정말 본인이 필요할 때만 꺼내 쓰거든. 그만큼 돈을 아낄 줄 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주들이 알부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 묘지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물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쉽게 꺼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꽉꽉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알부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가 사고지, 사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뭐하는 자리,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에 마무리. 거두고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진술축미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음 시작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진술축미가 하는 역할이더라. 그러면 이 진을 먼저 볼까요? 자, 진을 보면 신자진이잖아. 신자진. 신자진의 이 고지요 묘지가 되는, 거둬들이는 그런 형국이다. 쉽게 말해서 물을 딱 보관하는 물탱크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이 술이라는 것은 인호술이잖아. 인호술. 인호술이라는 것은 이 화기, 불구덩이, 불기운을 딱 술에다 품고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축이라는 것은 사유축이죠. 금이잖아. 금. 결실을 딱 보관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이 미라는 것은 뭐예요? 이 미라는 것은 해묘미죠. 해묘미. 목의 고지다. 목을 마무리하는,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가 삼합의 고지요 묘지 자리,
그리고 또 이 진이란 것은 인묘진 사음이잖아, 그죠? 봄의 기운을 여름으로 넘겨주는 그 과도기 역할을 하는 거다. 이 술이라는 것도 신유술 해자축이죠. 그러니까 술에서 신유술 해 넘기는 그런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축이라는 것은 해자축 인묘진 봄으로 넘기는 그런 과도기 역할을 하는 거고, 사음이죠. 사음이 신유술 여름 기운을 가을로 넘기는 그런 과도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바라기라고 얘기했죠. 인바라기. 자, 여기 지장간을 본다면 여기 갑기로 합의되어 있거든. 항상 축이라는 이것은 봄을 열어가기를 학수고대하고 그 수많은 기간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을 한번 풀어보면 이 축이라는 것은 동토죠. 동토. 얼어붙은 땅이다. 꽁꽁 얼어붙어 있다 그 말이죠. 시간적으로 볼 때도 어때요? 새벽 1시 반에서 3시 반이잖아. 이 시간에는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눈이 떠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은 차갑고 온결되고 냉동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의 축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이 어떻게 되겠어? 진행이 굉장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디다. 진척되는 것이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죠. 더디다는 것은 늦다 그 말이 늦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 축인자에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어떤 고난을 잘 참고 이거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참고 인내하는 그죠? 그런 마음이 누구보다도 아예 그냥 내 스스로가 이렇게 생활 속에 배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얼축 밑에 축을 깔고 있죠. 그죠? 기축. 이런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웬만하면 스스로가 아무 말 없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면서 끝까지 말 없이 천천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바로 수행이거든. 수행. 우리가 돌을 닦는다는 게 어디 깊은 산속에 가가지고 톡을 하나 지었고 거기서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새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내 스스로 발전해 나갈 때 이것이 참 수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인자 자체가 차분인자 세계는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만큼 깜깜하잖아. 이 시간은 차갑고 온결되고 냉동되고 깜깜하거든. 아침이 되려면 최소한 인시거든요. 인시. 인시에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활동하질 않아. 묘시나 돼야 설렁설렁 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축인자는 서두르면 안 돼요. 뭐든지 서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자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유축, 해자축. 이 자체의 묘지면서 고지다. 사유축이라는 것은 금이잖아. 완성된 거거든. 이건 완성이거든. 이것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해자축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기운, 열매라는 것은 나중에는 씨종자거든요. 씨종자를 어떻게 응결해 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결. 봄을 위해서 준비해 두는 그런 저장고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해자축이라는 것은 겨울이 시작되고 강력한 물기운이잖아. 이것을 이 축에 담아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사유축, 해자축의 마무리, 정리, 보관, 다음을 준비하는 바로 그런 곳이 축이라는 인자다. 그래서 이 축이 사실은 동물 중에서도 소잖아, 소. 그죠? 이 소라는 동물은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묵직하지만 좀 우둔해 보이잖아. 그러면서 말없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진짜 말없이 꾸준하게 하거든요.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해 나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축에는 우리 축액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만큼 뭐 액이 있다는 그건 뭐냐면 시일이 아까 더디게 걸린다. 여러모로 좀 고난이 나한테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축이라는 것은 이 시간이잖아. 이 시간에는 사람의 인적이 없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차가운 에너지, 귀의 에너지가 또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주에 이렇게 축인자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 사주 자체에 이렇게 주고 원진이나 기문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사주들은 굉장히 귀감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귀감이 발달되어 있다는 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낀다는 거거든. 그런 쪽에 굉장히 민감하고 도리어 잘못되면 우리가 뭔가 뒤집어 쓴다고 하죠. 그 차갑고 냉한 그런 에너지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도리어 뒤집어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 해 삼재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축은 또 뭐냐면 우리가 12신살로 12신살 화개살이라고 얘기해요. 화개살. 화개살이라는 것은 화려함을 묻어둔다는 거거든. 화려한 것을 묻어둔다. 이게 화려함을 묻어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복물상이거든. 반복적, 재생, 회귀 이런 것들, 이런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축인자라는 것은 뭘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시작이 아니잖아. 그죠? 마무리하는 거잖아. 마무리. 그죠? 정리정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축이라는 인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그런망이 돼요. 그런망. 글름망이란 건 뭐냐면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신금이라는 게 있거든. 신금은 시종자란 말이에요. 시종자. 이 시종자가 단단히 얼어붙은 동토에서 그 시간을, 그 기간을 어쨌든 참고 견뎌내야만 봄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목으로 나오게 되거든. 툭 지쳐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제대로 견뎌내지를 못하면 이 속에서 다 썩고 얼어 죽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감목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걸름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신축년을 한번 볼게요. 신축년. 자, 신축년을 보면 일단은 이 축이라는 것이 사유축이잖아.
제가 이 축인자는 거둬들이고 마무리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그랬죠.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계사년, 그 다음에 정효년, 이때 시작했던 거, 그리고 종결되지 못했던 거,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의 이 신축년에 와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또 하나는 이게 또 해자축이잖아요. 그죠? 해자축. 해자축이면 기해, 경자, 신축. 이 재작년, 작년 시작했던 것을 올해 신축년 마무리하는 그런 해다. 특히나 천간에 지금 신금이 또 있거든. 이 신금은 어디서 나왔냐면 지장간에 보면 개신기가 있잖아요. 개신기. 이 축 속에 있는 신금이 지금 천간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기세가 굉장히 대단하죠.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으면서 이 신금이라는 것은 완성품이거든. 완성품. 온전한 거란 말이에요. 탄탄하게 온전하고 마무리된 완성품이 이 얼어있는 땅 위에 솟아있는 형국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해오던 것들 중에서도 확실한 거 있잖아. 올해 꼭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저것이 아닌 뭔가 확실한 게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확실하게 언제 내년인이라는 건 시작점이죠. 시작이잖아. 시작을 위해서 올해 마무리 종결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죠. 천간에 임수가 있다. 그럼 이게 뭐야? 정관이잖아. 그죠? 정관이고 여기는 정인이죠. 올해 직장이 있으면 올바른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직장에 승진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자 사주에는 정관, 괜찮은 사람이 이제 올해는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인품도 아주 좋으면서 직장도 아주 탄탄한 직장, 능력이 있는 남자를 올해는 만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반대로 병화가 있다. 근데 유금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정제가 되잖아. 그죠? 여기는 상관이 되겠죠. 자, 유축 합이 됐어요. 따박따박 월급씩의 돈이 탄탄하게 쌓여진다. 어떻게? 이 확실한 결과가 저장고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완전하게 쏙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빠져나가는 돈이 아닌 자리매김이 되는 돈,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쌓여질 수 있고 모여질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 신금은 결과의 결과. 확실한 열매잖아. 열매. 그러니까 올해 제대로 정말 공부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사회생활에 뭔가 뜻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이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이게 과거 예거도 되죠. 그죠? 이제 뭐 일지에 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성적으로 누구를 만날 수 있는데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다시 올해 헤어졌다가 다시 올해 만나는데 몇 년 전에 만났던 사람, 작년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재회운도 된다. 그 말이죠. 이 자체는 묵은 거거든. 묵은 거. 새로운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옛날의 애인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해가 올해 되기도 한다. 올해는 뭐든지 내가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년을 위한 마무리하고 자격증 따서 내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하게끔 올해는 결정되고
확실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신금을 볼 때는. 그죠? 우리 신축을 볼 때 12운성에서도 양이잖아. 양이잖아. 양은 기른다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올해는 부지런히 뭔가를 키워주고 그 전에 해왔던 것을 마무리 짓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이다. 화개살. 이 화개살이라는 것은 종교물상도 되고 명상, 마음 공부 이런 쪽과도 인연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내 마음이 좀 불안하다든가 동요가 심하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책이라든가 내 스스로의 명상이라든가 마음자리 공부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돈독히 편안하게 다지시면 훨씬 더 안정이 되면서 올 한 해 내 자신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금이란 것은 옳고 그름이 어떻게 해요? 분명한 거거든. 아주 명확해요. 허지부지가 아니다 그 말이야. 100% 강력한 시종자 결과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과를 확실히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일에 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올인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주상에 뭐 축술형이라든가 축술미라든가 축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낀다면 이게 이제 재생이라고 그랬고 또 이것이 정축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정축, 재건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수리를 한다든가 인테리어를 새롭게 시작해 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변화 변동이 또 올 수가 있고 또 사주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가 사주의 기운이 좀 약하든가 그러면 이게 이제 건강 쪽으로 올 수 있겠죠. 그죠? 건강. 축술은 지금 허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사고수라든가 안 그러면 뭐 수술수라든가 이 형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문제가 올 수 있는데 특별히 내 몸이 이제 냉한 사람들은 이 축이라는 게 얼어붙은 동토잖아. 내 자체가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축이 들어온다면 훨씬 더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축이라는 인자는 지지에는 이 축을 얼은 동토를 녹일 수 있는 이런 사화 같은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축 합이 돼가지고 이 차가운 땅을 녹여낼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날씨가 춥고 얼어 있으면 그 얼어 있는 것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주 내에 그런 게 방편이 있으면 그 해는 무난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축은 또 다른 말로 신축도 되어지겠죠. 새롭게 나를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올해는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